글로벌 모델 K 플랫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첫째, 누구나 아이디어만 좋으면 자본과 기술이 없어도 쉽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단. 오프라인에는 여러 지역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조성한 뒤 전력, 수도, 도로, 물류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합니다. 입주한 기업들은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해주는 인프라입니다. K 플랫폼도 이런 플랫폼 산단이 되어야 합니다.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마케팅 등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하는 모든 플랫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인력과 기술, 그리고 충분한 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플랫폼 산단이 조성되면 누구나 아이디어만 좋다면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을 산단 측이 제공합니다. 실비가 될 수도 있고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신규 플랫폼들의 최대 진입 장벽은 마케팅입니다. 배민이 지배적 사업자가 되자 다른 배달앱들은 마이너 그룹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쿠팡이츠가 그나마 경쟁자가 되고 있는 건 쿠팡이라는 강력한 쇼핑 플랫폼의 후광 덕분입니다. 지방정부들이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배달앱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마케팅 역량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 플랫폼은 기본 시스템뿐 아니라 입주 플랫폼들의 마케팅도 지원하는 진정한 산단이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방식처럼 이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새로운 플랫폼들도 지속적으로 노출해줘야 합니다. 메인 화면 및 검색 결과에서도 입주 플랫폼들이 균등한 노출 기회를 갖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구글, 아마존과 경쟁하고 KAI의 데이터 생산기지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규모에서는 미국, 중국에 밀리지만 나머지 나라들 중에선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구심점이 되어 제3위 글로벌 AI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오픈 AI들은 갈수록 검색 결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인 뉴욕타임스 등 콘텐츠 플랫폼들이 지적재산권을 내세워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는 바람에 콘텐츠 품질이 떨어지는 블로그 등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산 AI는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AI에게 고구려에 관해 질문한다면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부 중 하나로 한때 영토는 한반도 북부까지 차지하였다는 황당한 답을 들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KAI가 글로벌 빅3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갖춘 데이터 소스로서의 글로벌 플랫폼이 필수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정도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들까지 포괄하고 한국인이 아닌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글로벌 K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힘들지만 플랫폼 산단이 되면 해볼만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글로벌 K 플랫폼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류팬은 이미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많은 1억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의 한류 커뮤니티 회원 숫자를 정부가 집계한 것인 듯합니다. 커뮤니티 가입자는 아니더라도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코리아에 관심을 갖는 세계인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코리아라는 소프트 파워를 소재로 삼고 미중 패권을 우려하는 전 세계인들에 어필한다면 구글, 아마존급의 글로벌 K 플랫폼은 결코 꿈은 아닐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갑이 되는 공정 플랫폼. 플랫폼 경제 시대의 군소 사업자들은 이들은 을을 넘어 병위 위치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갈등에서 보듯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주고 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면서도 대다수 소비자들이 배민을 통해 주문하는 만큼 벗어나지도 못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소비자들도 나을 게 없습니다. 초대형 공룡 플랫폼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이용료를 크게 올려도 해지를 하지 않는 한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초대형 1등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플랫폼 산업 특유의 독과점 구조 탓입니다. 지방정부들이 국민 세금을 들여 공공배달앱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배민으로 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혁파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좋으면 기술과 자본이 없어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 이용자를 확보하도록 마케팅을 도와주면 진입장벽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K플랫폼은 플랫폼 산단으로서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K플랫폼이 공정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주주가 되어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국민주주 기업.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산업입니다. 이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 검색이나 구매 등 활동 이력 등이 그 플랫폼의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가치로 이어집니다. 그런 만큼 K플랫폼은 모든 국민이 소액주주가 되는 국민주주 기업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5천만 명이 20만 원씩 출자하면 10조 원이 됩니다. 현금 출자가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고로 대여해주고 이자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온 국민이 주주로서 K플랫폼을 적극 이용할수록 기업 가치는 확대되고 그 수익은 국민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수익성이 확실하면 투자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1인당 출자액이 200만 원 정도에 도달한다면 100조 원의 자본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배당액도 쏠쏠한 규모가 될 겁니다. 다섯째, 규제 마인드가 아니라 혁신 마인드로 미래를 열어가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거대한 공룡 플랫폼들의 횡포는 막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경이 없는 플랫폼 산업에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까지만 해도 플랫폼이란 건 개념조차 생소했습니다.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의 플랫폼의 모습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혁명입니다. 빨리빨리 정신이 몸에 배어있고 새로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코리안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플랫폼 분야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과 도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플랫폼 산단 K플랫폼은 이를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일 뿐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분명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K플랫폼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정부의 규제를 넘어서는 혁신 마인드와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토론을 요청합니다.